자, 오늘은 2025년 11월 6일 목요일 새벽 3시 55분이에요. 야사랴 책의 57장인데 이 부분은 총리 요셉이 71세 때인데 창세기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총리가 71세 때, 요셉이 71세 때에 일어났던 그 사건인데, 이집트의 파라오 까야나 이 왕이 요셉을 30살 때 총리로 시켜준 왕이에요. 요 사람이 요셉이 31살에서 71세까지 41년 동안 총리로 이렇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왕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나이가 이제 많으니까 사망을 했고, 또 요셉이 71세에 110세까지 후반부 39년 동안 이 사람의 아들 마그론이 왕이 돼서 통치할 때 39년 동안 또 통치를 해요. 그래서 총리 요셉은 39년 또 플러스 41년에서 총 80년 동안 종신 총리로 근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110세로 사망하기 전까지 에서의 후손 및 통치자가 있고 또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관련 자료 출처가 있고, 야사랴 책의 58장 1절. 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32년이 지났을 때 요셉의 나이가 71세였을 때에 힉소스 왕조의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 감옥에 요셉이 있을 때 요셉을 총리로 기용한 그 왕 파라오 까야나가 그때 사망했다.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그의 둘째 아들 마그론이 41세로 그 후임자로 해서 통치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자, 58장 2절. 파라오 까야나가 죽기 전에 그의 아들 마그론, 둘째 아들 마그론에게 요셉을 양아버지로 삼으라고 명했다. 마그론이 요셉의 보살핌 아래 조언 아래에 있어야만 했다.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야사랴 책 58장 3절. 온 애굽이 요셉이 그들을 통치해야 한다는 이 일에 동의했다. 이는 모든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파라오의 아들, 둘째 아들 마그로는 단지 그의 아버지의 자리에 앉은 것뿐이었다. 자리만 차지할 뿐이지 뭐 통치 능력이나 뭐 아무것도 없는 바지 사장의 병신이에요. 얘는. 그때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총리가 되었다. 마그론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는 41세였다. 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통치했고, 마그론이 41세에 총리 요셉이 사망했고, 마그론이 80세 때 사망했고, 1584년 마그론이 81세 때 전쟁으로 전사했다. 온 애굽이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파라오라고 불러줬다. 이렇게 해서, 자, 58장 5절. 마그론이 41세 때 그의 아버지 자리에서 통치할 때 통치 하나마나 자리에만 앉아있는 거예요. 그가 애굽의 법과 그 정부에 관한 모든 업무들을 요셉이 관할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이 다 전권을 다 쥐고 있어요. 그 자리만 왕이라 그래서 마그론이 41세가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전혀 정치라든가 뭐 할 줄 모르는 그 바지 사장이 그냥 앉아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도 그 아버지 까야나, 이 사람은 통치도 해봤고 전쟁도 해봤고 다 해봤고, 또 요셉을 30살에서 저놈이 상당히 좀 필요하고 제가 꿈의 해석이 정확하다. 쟤는 뭔가 뒤에 뭔가 야후하고 뭐 연결이 돼 있어서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해서 총리 요셉으로 끌어올려서 요셉이 80년 동안 그 심한 기근으로부터 이집트를 구해냈을 때 그때 왕이 까야나, 그 사람은 아주 정치를 잘했어요. 자, 58장의 6절. 요셉이 애굽을 관할하는 제1인자급 총리가 되었다. 이는 그가 온 애굽을 관리했기 때문이다. 온 애굽이 총리의 보살핌과 그의 통제 아래 있었으니 온 애굽이 파라오가 죽은 후에 요셉에게 마음이 기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요셉으로 그들을 통치할 만큼 요셉을 심히 신뢰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총리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을 때 1585년 이후에 사망하면서 통치 능력이 부재로 인해서 힉소스 왕조가 급격히 쇠퇴 멸망하는 1584년에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져요. 야살책 58장 7절 그러나 그들 가운데 요셉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일부 있었으니 낯선 자가 우리를 통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애굽의 정부 전체가 요셉에게 위임이 됐다. 어느 누구도 간섭 없이 총리가 온 땅을 걸쳐서 1인 자급 통치자하고 실세로 떠올랐다. 온 애굽이 요셉의 보살핌과 그 아래에 있었다. 요셉을 둘러싼 모든 적들과 전쟁을 벌였다. 그가 요셉이 그들을 정복했으니 온 땅과 팔레스타인 온 지역과 가나안 접경들까지 요셉이 정복했다. 그들 모두가 요셉의 권세 아래에 있었고 그들이 요셉에게 매년 조공을 바쳤다. 요셉이 28살 때 파라오가 그 장남 출생 축하 연회에서 소알 땅의 군대 이집트의 군대를 위하여 이렇게 했을 때 이미 이집트뿐만 아니라 가나안 소알 땅 이 여기를 다 장악을 해서 그 이집트의 군대 또 소알 땅의 군대가 다 같은 까야나의 그 군대라는 거예요. 야살책 58장 9절 애굽의 파라오 마그론이 41대 바지사장이고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왕자에 앉았다. 그러나 그는 요셉의 통제와 조언 아래에 있었다. 그가 처음에 아버지 통제 아래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58장 10절 마그론 41세가 요셉의 조언 아래에서 애굽의 땅만 통치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바지사장이니까 통치하나마나 뭐 요셉이 실세니까 요셉이 그때 온 나라를 통치했으니 애굽으로부터 큰 강 페라스 유프라테스 강까지 예레미야서 13절 4절에 기록된 대로 유프라테스 강까지였다. 이렇게 해서 힉소스 왕조 요셉 총리 시절의 통치 영역이 나와 있어요. 58장 11절 요셉이 그의 모든 길에 있어서 형통하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추가적인 지혜와 존귀 영광을 주셨고 애굽 사람들과 온 땅의 사람들 마음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요셉이 후반부 40년 동안 그 해수로 40년이에요. 그 온 나라를 통치했다. 71세에서부터 110세까지 39년 만 39년 동안 해수로 40년. 야살책 58장 12절 팔레스타인과 가나안 땅과 시돈과 요단 저편의 모든 나라들이 요셉의 모든 날 동안에 그에게 선물 조공을 가지고 왔다. 온 나라가 요셉의 손에 있었다. 그들이 그에게 연간 조공을 바쳤으며 정해진 대로였다. 이는 요셉이 그를 둘러싼 모든 적들과 싸웠으며 그들을 정복했기 때문이었다. 온 나라가 요셉의 손에 있었다. 요셉이 애굽에서 그의 보호자를 견고하게 지켰다. 요셉의 아들들이 모든 형제들이 요셉의 모든 날 동안 그 땅에 안전하게 살았다. 그들이 번성하며 그 고센 땅에서 그 인구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들이 그의 모든 날 동안에 야훼와를 섬겼으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명한 대로였다. 이렇게 해서 아주 총리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주 잘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총리 요셉이 57세에서 59세 사이 또 71세, 89세 사이에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있었던 이제 전쟁들이에요. 야살책 58장 14절 많은 날들과 연수가 지나서 2, 3년 정도 지나서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의 통치 왕 불의 아들 벨라 창세기 36장 31절 3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총리 요셉이 59세에서 89세 그 사이에 그들이 땅에서 조용히 살고 있을 때 에서의 자손들이 번성하면서 그 땅에서 그 인구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니까 30년이 지나가니까 인구수가 많이 증가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30년 지나서 이제 인구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인구 손실이 전투 손실이 많아서 전쟁을 못하다가 30년이 지나니까 또 새로운 자식들이 또 태어나고 그래서 병력의 수가 이제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또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인구수가 증가했다. 둘 다 에서의 후손도 그렇고 야곱의 후손도 그렇고 30년이 지나서 인구의 증가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온 애국과 또 싸우기로 결의하였으니
그들의 형제 엘리바스의 사망과 또 그 아들 스보가 아직 잡혀 있어요. 46살 이상 돼요. 46살 이상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46살 46살 이상 될 때 그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총리 56세 때에 전쟁 포로로 잡혀간 50명 외에도 많은 전쟁 포로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 56세 때면은 이제 여기가 나이가 13살부터 46세 때까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16세 30년이 16세 이렇게 30년 동안. 자, 야사책 58장 15절 에세 자손들이 동쪽의 모든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들과 3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평화조약을 맺자 해서 전쟁으로 멀어진 그 사이를 일단은 다 이렇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평화조약을 해서 동쪽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에게 나왔으니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또 쳐들어가 싸우기 위함이었다. 자, 디나발 통짜 왕 앵기스의 백성들 중 일부 전쟁 지원 파병도 이때 나왔다. 그들에게 나왔다. 그들 또한 이스마엘 자손들에게도 사람을 보냈다. 옛날엔 미디안 족속도 해서 보냈는데 지금 이스마엘 자손들에게도 보냈어요. 그들 역시 그들에게 나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들이 모였고 에서의 자손들의 전투를 돕기 위해서 전쟁 집결지 세일 땅으로 나왔다. 여기 세일 땅에서 다 모여가지고 80만 명이 모였어요. 여기서 80만 명이. 이 진영이 매우 컸으니 바다의 모래와 같이 힘이 많은 백성들이었다. 보병과 기병이 대략 80만 명. 이 모든 군대들이 이집트의 총리 요셉과 야곱의 아들들과 다시 싸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들이 람셋에서 진을 쳤다. 야사리책 58장 18절 요셉 총리가 그 형제들과 애굽의 강한 자들과 함께 나갔으니 약 600명이었다. 그들이 람셋 수도에서 그들과 싸웠다. 총리와 야곱의 아들들이 에서의 자손들과 다시 싸웠으니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 50년이 되었을 때며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서의 자손들을 통치한 지 30년 만에 되었을 때 그 전쟁에서 전사했다. 그래서 30년 후에 전쟁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전쟁에서 부올의 아들 벨라가 왕이 사망했다. 이거 전사로 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호와께서 에서의 모든 능력자 또 동쪽의 자손들을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 넘기셨으니 에서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요셉의 앞에서 패하였다. 2, 3, 4, 0까지 연합군 80만 명이 이스라엘 약 600명한테 패했다는 거예요. 5번, 6번 이스라엘. 여기는 6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5번, 6번 또 이렇게 해서 자, 에서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죽임을 당했다.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20만 명이 죽었다. 80만 명이 와가지고 20명, 25%의 전투 손실이 있어요. 볼의 아들 벨라, 그들이 통짜 왕이 그 전투에서 그들과 같이 쓰러졌다. 볼의 아들 벨라가 그 전투에서 죽은 것을 에서의 자손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손이 그 전투에서 약해졌다. 전사했어요. 자, 총리 요셉과 그 형제들이 온 애굽이 여전히 그 4개의 나라에서 온 에서의 집 백성들을 쳤으니 80만 명. 에서에 온 백성들이 야곱의 아들들 두려워하고 그들 앞에서 달아났다. 여기 그들이면 600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명이라는 건 애굽의 인구도 많은데도 그렇게 이제 힉소스 왕조 그쪽에서 600명만 나가서 전투를 한 거예요. 많이 나가지도 않고 원래 총리 휘하에 4만 명 이상이 있는데 그들 다 데려가지도 않고 600명 합쳐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애굽 사람들 그 전쟁 잘하는 그 이제 그런 칼 잘 쓰는 그 사람들만 뽑아서 나갔는데 완전히 80만 명이 패배를 했어요. 자, 개인 기록. 에서의 손자 스보는 46세로 아직 이트 전쟁 포로로 33년 차. 총리 요셉 56세에서 56세 또 59세. 59세. 이렇게 잡혀 있을 때 33년 차예요. 33년 차. 야사의 책의 58장 22절. 자, 때는 1606년 이제 전쟁에서 이 통치자 왕이 전사했어요. 에서의 통치자 에서의 후손. 자, 요셉과 89세 그 형제들과 온 애굽이 그날 추격을 했다. 그들 또한 그들 중 300명을 죽였다. 길에서도 그들을 계속 쳤다. 그 후에 그들이 그들로부터 도망갔다. 58장 23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애굽으로 돌아왔다. 그들 중 잃은 자가 한 명. 요셉과 그 야곱의 아들들은 손실이 없었고 전투 손실이 없었고 애굽 애들만 12명이 전투 손실이 있었어요. 자, 요셉이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에서의 손자 스보 46세 전쟁포로 33년 차와 그 전쟁포로들에게 짐을 더 지우라고 지시했으니 그들이 그들에게 철로 더 결박을 했다. 그것들로 그들의 고통이 더 증가하였다. 그래서 총리 요셉은 89세 전쟁포로 33년 차. (58장) 25절. 에서의 자손들이 모든 백성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의 성읍으로 수치 가운데 돌아갔다. 이는 그들과 함께 했던 모든 능력자들이 그 전투에서 쓰러졌기 때문이었다. 요셉이 1089세 1606년 전투 1606년에 이때 전투 1606년. 자, 58장 26절. 에서의 자손들이 보니 그들 통치자 왕 보레 아들 벨라가 그 전투에서 죽었더라. 그들이 서둘러서 동쪽의 자손들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 보스라 사람 세라 자락이라고 해서 자락의 아들 요밥, 세라의 아들 요밥을 취하였다. 창세기 36장 33절에 나와요. 자, 요셉 때의 새로운 통치자 그의 이름은 요밥이었다. 자락의 아들이었으며 보츠라 땅에서 온 자라, 보스라 사람 세락이라고 이렇게 자락의 아들 요밥 창세기 36장 3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통치자 왕 볼의 아들 벨라를 대신하여 그들 에서를 통치하도록 그를 통치자로 세웠다. 자락 세라를 보스라 사람 세락의 아들 요밥을 자, 보츠라에서 온 자락의 아들 요밥이 볼의 아들 벨라를 대신해서 후임자 통치자로서 그 자리에 앉았다. 요밥이 에돔에서 10년 또 10년 연장해서 20년 동안 에서의 모든 자손들을 통치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하러 나가지 않았다. 이는 에서의 자손들이 야곱의 아들들의 용맹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을 크게 두려워하였다. 요밥이 에돔에서 10년 또 10년 연장해서 총 20년 동안 에서의 모든 자손들을 통치했다. 1586년까지 20년 동안. 그날 이후로 에서의 자손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미워하였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날 동안에 그들 사이에 증오와 원한이 심하였다. 요셉이 89세에서 99세, 또 이렇게 해서 109세 때까지 109세 여기서부터 109
또는 96년 또 1586 이렇게까지 20년 동안. 자, 야살의 제58정 이 일 후에 10년이 지나서 보칠에서 온 자락이 요밥이 죽었다. 20년이 지나서 총 20년이 지나서 요밥이 죽었다. 요밥이 총 20년 통치 후 사망했다는 거야. 요셉이 110세 때에. 자, 1586년 요셉 109세 때에. 요셉이 사망하기 1년 전 얘기예요. 에서의 자손들이 한 사람을 또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후삼. 대만 족속의 땅 후삼. 대만 족속 출신의 후삼이라는 사람의 창세기 36장 34절 대만의 땅에서 온 자였다. 그들이 요밥을 대신해서 그로 후삼 후삼을 통치자로 삼았다. 이렇게. 자, 에서의 후손 통치자 후삼 1586년부터 1566년 20년 동안 통치해 대만 족 땅에서 온 후삼. 이름이 후삼이에요. 후삼 1586년부터 1566년까지 20년 동안 대만 족속 땅의 후삼. 창세기 36장 34절. 요셉이 110세에 1585년 사망한 후 1년 1584년에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한 이후 에돔에서 20년 동안 에서의 모든 자손을 다스렸다. 후삼 통치 20년. 자, 야살의 책이 58장 30절. 애굽의 통치자 요셉이 과 그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요셉의 모든 자손들과 그 형제들과 함께 그때 애굽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자유민으로서 개인 재산을 소유하고 땅과 포도원 자기 집을 가지고 어떠한 방해도 악한 사건도 없었다. 애굽의 땅. 요셉이 99세에서 110세까지 그 형제들의 날들 동안 아주 평안하였다. 요셉의 마지막 11년. 자, 요셉이 죽기 1년 전에 후삼이 대만 족속의 땅에 온 후삼이 에서의 후손들 에돔의 통치자로 자리에 앉았다. 에서의 후손 에돔의 통치자로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여기는 에돔으로 고쳐보자고요. 에돔의 통치자로. 에서의 후손 새로운 에돔의 통치자 후삼 대만 족속의 땅 후삼 대만 족속에서 온 땅의 사람 이름이 후삼이에요. 일단은 여기까지